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벤트 호텔 델루나 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흐름에서 벗어나 호텔 델루나에서 보이는 오게티를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호텔 델루나가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잘 살펴보면 오게티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 중 하나가 노지배인이 죽기 전에 호텔 델루나를 인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게티가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노지배인이 델루나를 장만월 사장님에게 상속한 걸로 처리했다는 점이 바로 큰일 날 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무리도 아닐 겁니다. 이건 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노지배인이 죽을 때가 되니까 델루나를 장만월 사장님에게 상속해서 넘긴 걸로 처리했거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관련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는 엉뚱한 메시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처리했다면 이건 노지배인이 장만월 사장님 파산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꼴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화면에 나오는 건물이 들어갈 정도의 땅이라면 그것도 명동에 있는 땅이니까 시가가 수백억 대는 될 것이고 상속세만 해도 그 전체 금액의 반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비용이 더해지고요. 또 상속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으로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법 알아보세요. 부동산으로 내게 되면 세금이 얼마든 그 부동산 전체를 넘겨야 됩니다. 정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 아니면 누가 그렇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싼 건물이나 땅이 한 번에 팔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금매로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못 받습니다. 헐값을 내놔야 됩니다. 제 집안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노지배인이 장만월 사장님에게 이런 세금을 물 수밖에 없게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최고 법무법인 장앤영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신 살아선 아주 유능했던 변호사랍니다. 그래? 장앤영 씨,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상속세가 뭐가 어떻다고? 돌아가신 노준석 씨에게서 장만월 씨에게 상속이 됐고 상속세 자진신고하려고 서류 준비 다 돼 있네요. 떼시면 됩니다. 뭘로? 뭘로 낼지는 준비해 두신 거 아닌가요? 몰라. 그거 준비한 사람 여기 없어서 뭘로 준비했는지는 나도 모르지. 땅을 팔아서 낸다면 상속세, 담보대출에다가 양도세까지.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겠는데요. 왜 없어? 내 땅인데. 거기 그거 되게 비싸댔어. 아니 팔았는데 왜 돈이 안 남냐고. 세금이 원래 그렇습니다. 상속세 해결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겠는데. 자기 땅과 건물 팔았는데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이라는 얘기죠. 장만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자기 거였던 호텔을 자기가 상속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재산 싹 날리게 된 꼴이죠. 그래서 이 설정대로라면은 장만월 사장님께 충성스러워 보였던 노지배인이 죽기 전에 장만월 사장님을 파산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더구나 또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더 생깁니다. 장만월이라는 인물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일까요? 법적으로는 1300년 전쯤에 증발해버린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까요? 도대체 몇 살로? 정직하게 한 1300년쯤 됐다고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나오겠네요. 그러니 주민등록을 하려면 난파간첩 침투시키는 수준의 서류 조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점 확인하고 보면 노지배인은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수를 썼는지 대한민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장만월 사장님의 주민등록을 해 넣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다음 죽을 때
자기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델루나를 장만월 사장님께 상속을 시켜서 안 내도 될 상속세를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만월 사장님은 안 내도 될 상속세와 그 비용 처리하다가 파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노지배인은 장만월 사장님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그동안 쌓인 거 복수하자고 죽기 전에 파산시킬 음모 꾸민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서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관련법을 좀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느냐? 제가 얼마 전 집안 상속 문제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먼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만월 사장님은 표면에 나서면 안 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노지배인이 델루나 소유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럼 노지배인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인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음 지배인이죠. 그러니까 노지배인이 죽기 전에 구찬성에게 넘기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서 인간끼리 인수인계시키는 형식을 띠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만월 사장님은 표면에 나설 이유가 없고요. 또 세금 처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처리하면 전체 금액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서로 사고 판 걸로 하면 그런 세금 안 나옵니다. 그럼 구찬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을 인수하냐고요? 돈 필요 없어요. 델루나가 막대한 빚을 안고 있었으니 그 빚 처리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고 하면 됩니다. 즉 구찬성이 델루나의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했다고 하면 구찬성 자신은 돈이 없어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 같이 비교가 안 되고 또 어떻게 인수를 해도 나오는 요런 세금만 내고 정리가 되는 거죠. 얘기가 좀 우습게 흐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법은 일반인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경험자나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지나치는 게 보통이니 작가분이라고 해도 별 수는 없었겠죠. 이걸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테니 드라마의 수준도 손가락질 받는 일 없이 넘어갔겠지만 간혹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허점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호텔 델루나가 드라마로서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저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상속이나 증여 문제 걸리는 분이 있으면 참고도 되겠고요. 오늘은 관련법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오게티 하나만 지적해 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일상의 이벤트였습니다.